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암보험 하나쯤은 제대로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암 쪽으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대 질환이라고 불리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못했거나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 질병 후유 장애와 2대 질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 갖춰갈 수 있을지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태아보험 정말로 필요할까, 잘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보험 플랜 119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전화, 문자를 통해서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거든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질병 후유 장애와 2대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지 정지문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지문입니다. 이번 달에 질병 후유장애와 2대 질환에 대해서 좀 알차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이 시간에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질병 후유장애와 2대 질환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그 보장 범위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질병 후유장애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 손상률에 장애가 남는 경우, 요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3%에서부터 79%까지 요 부분과 80% 이상 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모든 회사들이 이 80%에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사망과 동일한 동급으로 보죠. 80% 이상 질병 후유장애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회사에서 조금 손해율이 없는 우량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할 거는 요 3%에서부터 79%짜리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실질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걸로 보장을 가장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2대 질환. 우리 대부분 2대 질환 준비했다 그러면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혹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식으로 많이들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걸 좀 권고해 드리고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죠. 지금 현재 가장 무해지 상품이 출시되면서 저렴하게 또 이제 연령도 60세까지 준비를 굉장히 저렴하시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를 좀 권고해 드리는데요. 그 내용으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질병 후유장애가 경증 치매도 보장이 되고요. 치매뿐만이 아니고 보시면은 암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암 같은 경우는요, 암보험 보시면은 암 진단비하고 1회 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는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지급이 되시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반복적으로 지급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거는 가입 금액 1억 원을 예시를 하고 있어요. 질병 후유장애요. 예를 들어서 전 절제수를 받았다. 그럼 50% 후유장애를 예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50% 하셔서 5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또 폐 한쪽을 잃었다 하셨을 경우 폐암으로 30%
하시면은 3천만 원 지급되고요. 암, 대장 전달세 수술을 받았다. 그럼 또 50% 하셔서 또 5천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이거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 1회 한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이 돼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치매 같은 경우도 경증 치매가 CDR 척도 2점이거든요. 그러면 40% 지급이 되시는데 그러면 1억 원에 곱하기 40% 하셔서 4천만 원 또 지급이 되잖아요. 척추 같은 경우도 디스크 만약에 10% 정도 받으시면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는 게 가장 포인트로 지급이 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는 신체 손상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신체 가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당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신체 손상률에 해당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무한정으로 이렇게 지급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 요거 가입하시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요걸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왜? 보장 범위 때문에 그러시는 내용이에요.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가입하셔라고 하시는 거고요. 조금 어릴 때 준비하셔라.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저렴하죠. 저렴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가입 금액이 높아져요. 가입 한도. 뭐 1,000만 원 가입하시고 2,000만 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금액도 높게 가입이 되시는 거. 요것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라는 얘기는요. 우리 한국 사회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점점 노인 인구가 높아지고 있대요. 그렇다면 갱신형으로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입하는 연령은 뭐 40세예요. 그런데 50세 때 갱신되고 60세 때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나이로 다시 재측정이 돼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보험사도 고령화가 되면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그 혈관성 질환에 대한 보험금을 계속 지출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위험률, 손해율을 지금 보험료 올릴 때요. 그냥 같이 부담해버려서 그냥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구성을 해서 보험료를 좀 아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비갱신형으로 하셔서 총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CI 보험은 피하라. 우리 CI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들었죠? CI 보험이라는 거는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이 3대 질환에 대해서 드리는 건 맞는 얘기인데요. 중대한 암이라고 하면은 암 침투율, 암 센치 요거 보잖아요.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 뇌졸중, 뭐 뇌혈관 진단비까지 바라지 않아요. 뇌졸중 진단 받았어요. 그런데 신체 마비 4분의 1 이상 와야 돼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어요. 뭐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급성 심근경색증이래요. 그런데 흉통이 존재되고 조직에 괴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기 힘들다. 해당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보장 받기가 힘들다. 그런데 납입보험료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요렇게 하셔서 이걸 팁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일단 뇌혈관 진단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뇌혈관 진단비는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혈관 질환의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뇌출혈을 볼게요. 지금 현재 뇌졸중은 뇌출혈이 지금 9.5%로 되어 있는데요. 뇌출혈 플러스 뇌경색. 여기 보시면 뇌경색증이 49.4%죠. 뇌경색. 이걸 합치신 게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그러면 뇌졸중을 보험료를 보시면은 지금 총 67.2%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보장을 받고 싶으면 뇌혈관 진단비로 하셔서 100%로 보장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넓혀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뇌혈관 진단비를 넣으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도요. 우리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요거 9.4%거든요. 협심증이 69.0%.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 드셔서 협심증 약 드신다 이런 부분들 많이시잖아요. 그러시면은 요거 두 개 합치시면은 지금 거진 한 70% 정도, 80% 정도 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입 대상. 실비만 있으신 분들 당연히 진단자금 가져가셔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중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생활을 하셔야 되시잖아요. 실비만 있으시면 병원비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투병 생활 하실 때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셔서 치료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려면은 생활을 하실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셔서 진단자금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준비된 보험이 만기가 짧거나 갱신형이신 분. 아시다시피 만기가 짧으시면은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대부분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이가 좀 드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짧으신 분들이나 갱신형이신 분들은 갱신형은 보험료 계속 오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이신 분들은 선택하셔서 요즘에 무해지 보험으로 많이 잘 나와 있으시니까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요거 보장 범위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지금 현재 가입하시기 가장 적기시니까 요거를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바꿔주시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CI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이거 보장받기 힘드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신 분들 진단자금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이 2대 질환으로 바꿔서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가 없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3%부터 79%짜리 요거 솔직히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가입이 준비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품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무해지 환급형이에요. 그래서 일반 보험보다 30-4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해요.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건 납입기간 중에 해지 환급형이 없고요. 납입이 끝난 이후로는 일반 보험보다 그 해지환급률이 30-40% 정도 높게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암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일반암 같은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나이별 좀 상이하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는 3%부터 79%까지 가능하고요. 최대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연령별 상이하고요. 왜 연령별 상이하냐면요. 요거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손해율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도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한도가 조금 높게 들어가고요. 연령이 좀 있으면 있을수록 한도가 좀 줄어드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시고 각종 수술비, 입원비 다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월에 한시적으로 가능하고요. 배상 책임 모든 보험사가 지금 현재 갱신형이잖아요. 비갱신형으로 3억 원까지 들어가시는데요. 이게 9월달 한시적으로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요. 처음에 7월에 M사에서 7월달에 판매를 했었어요. 60세까지. 요거 다친다고 했었는데 정말로 8월의 중순에 갑자기 다쳤어요. 그리고 또 다른 M사에서 9월 들어서 첫째 주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출시를 했어요. 60세까지. 그런데 2주 만에 닫았어요. 2주 만에 그냥 바로 저번 주에 금요일날 닫아버렸어요. 60세까지를. 뇌혈관 허혈성 2대 질환을. 이거는요, 모든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그만큼 측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능하실 때, 열어두셨을 때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제가 금액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2대 질환, 뇌혈관 허혈성이랑요,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만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맥심으로 잡아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20대, 남자, 여자 손해율의 차이가 있어요. 여자는 생식기가 있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를 남자보다 조금 덜 받아요. 생식기 질환으로 이제 자궁저출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로 손해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여자가 질병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덜 인수를 하거든요. 이거는 성별에 따른 손해율의 차이고요. 20살 남자, 여자 같은 경우 남자는 질병 후유장애를 1억 원까지, 여자는 7천만 원까지 받고요. 뇌졸중, 뇌혈관, 급성 허혈성 이거 합산해서 6천씩이죠. 3천, 3천씩 들어가셔서요. 그러시면 20대 기준으로 여자는 52,642원, 남자는 75,000원대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요. 30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억 원에 7천 이렇게 들어가요. 남자는 1억 원 질병휴장해가 여자는 7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3천 이렇게 들어가는 조건이고요. 남자는 6만 6천 원대, 여자는 6만 6천 원대, 남자는 9만 8천 원대. 요거는 어디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냐면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이 남자가 훨씬 더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고요. 40대부터는 금액이 떨어지는 이유 자체는요. 이 이대 질환에 해당하는 부분이 2천만 원까지밖에 인수가 안 되죠. 그리고 보시면은 질병휴장에도 7천, 6천 이렇게 인수가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40대를 2천만 원씩 이렇게 인수해 주거나 지금 현재 질병휴장에 7천, 6천 이렇게 인수해 주시는 회사는 없어요. 그리고 50대부터도 마찬가지로 질병휴장에 5천, 4천, 1,000, 1,000 이렇게 인수를 해주고요. 4만 원대, 6만 원대. 제일 중요한 60대예요. 60세까지예요. 3천, 3천, 1,000, 1,000 이렇게 해주시고요. 5만 6천 원대, 7만 원대 이렇게 되시는데 이거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이에요. 기준 자체가요. 60세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으세요. 내용 자체는요. 그래서 제가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비갱신형이에요. 100세 만기 가입 조건이에요. 근데 질병휴장에는 80세 만기로 제가 견적을 내드린 거고요. 무해지 보험이라서 30-40% 정도 저렴하게 들어가고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암 다 되시는 거예요. 뭐 대장점막암이나 유방암, 자궁암 이런 거 다 일반 암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손해율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 마찬가지세요. 9월에 한시적 플랜이에요. 9월 지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없으시는 분들 하셔야 되세요. 이거 또 없어지면은 또 나중에 문의하시고 하시지 마시고,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은 문의하시고 가능하시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궁금하신 사항은 또 다시 이제 방송 끝나고 연락 주세요. 예, 질병 후유장애 담보와 2대 질환 보험 준비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난 이후로도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태어날 신생아 수를 약 36만 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4만 명 정도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반면 이와는 다르게 태아보험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명의 자녀를 낳더라도 좀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태아보험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는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네. 요즘 출산을 앞두고 태아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네. 태아보험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은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출생과 관련해서 아프게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뭐 천식이라든지 저희 애기도 그랬지만 황달 이렇게 앓고 태어났는데 일단은 뭐 태어남과 동시에 이제 입원력이 생기다 보면은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좀 제한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경미한 일단은 그 입원력이 있어갖고 보험 가입이 안 됐었는데 아기들은 또 추가적으로 간단한 감기로도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계속 연기가 되면 사실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뱃속에 있을 때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요즘에는 필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임신 중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언제 가입하는 게 적기예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있으신데 일단은 22주 전에만 태아보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22주가 지나더라도요 태아 특약은 못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뭐 실비라든지 기타 다른 특약들은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2주가 넘으셨어도 꼭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입 시기는 언제가 중요하냐인데 일단은 저희가 중간에 이제 초음파 검사는 계속 하실 텐데 크게 1차 기형아 검사, 2차 기형아 검사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일단 22주 전에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 그 중간에 1차 기형아 검사, 2차 기형아 검사가 있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에 또 노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별건 아닌데 요즘 출생에 관련돼서 큰 문제들은 없겠지만 뭐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을 비롯해서 기타 등등의 뭐 간략한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1차 기형아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준비하시는 거는 저는 훨씬 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예, 어린이 보험 중에 태아보험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이 태아보험과 성인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게 용어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굳이 이렇게 선을 그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인 구성 자체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살짜리라고 해서 혹은 뭐 성인이라고 해서 100살까지 인생을 봤을 때 뭐 중요한 보험들은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뱃속에 있는 아기 태아보험이나 우리 어린이 보험이 어른들 보험보다도 더 가입할 수 없는 좋은 특약들이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병 혹시 가장 보험에 가입한 좋은 시기는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뱃속에 있을 때 왜냐면 나이도 가장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예. 보험료도 경제적으로 좀 많이 저렴할 거고 그리고 건강상에 아무런 오점이 없으니까 이때 준비하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네.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네. 좋을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이게 갱신형으로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100세, 뭐 30세 만기로 구성했을 때 뭐 3년 갱신을 준비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 아기, 즉 태아보험과 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린 나이에 속하잖아요. 네. 이랬을 때 갱신되는 횟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갱신형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비갱신형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입원일당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요즘에는 성인분들 같은 경우 가성비가 떨어져서 입원했을 때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오는 입원일당들을 좀 배제해 드리거든요. 근데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꼭 넣어드린다는 게 우리 애기들은 진짜 감기로도 입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감기인데도 이제 폐렴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네. 저는 입원 일당만큼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입원 일당이 좀 네. 비싼 편인가요, 보험료가? 그렇죠. 많이 비싸요. 비싼 편에 속해서 요즘에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 특약인데 네. 요즘은 손해율이 워낙 높아져서 무척 비싸거든요. 그래서 성인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드리진 않지만 우리 애기들만큼은 꼭 가져가셨으면 해요. 근데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100세 만기로 구성하지 말고 입원 일당만 부분적으로 좀 30세 만기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네. 아기가 한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다. 그때 뭐 빼셔도 괜찮을 것 같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당은 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방송 중에 중간에 노출됐던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있잖아요. 네. 이거 아기 때 들어오면 보험료도 저렴할 뿐더러 나중에 요즘에는 성인들도 가입은 하지만 좀 금액적으로 제한이 있는데 네네. 이 특약만큼은 꼭 가져가셨으면 해요. 근데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암, 뇌, 심장 중에 뇌랑 심장을 훨씬 더 먼저 구성하시고 암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암에 발병되셨던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이 나오니까 저는 뇌질환, 심장질환은 꼭 튼튼하게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예, 태아보험 가입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할 것, 여기에 2번 일당을 꼭 넣을 것,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할 것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태아보험인데 보험료가 좀 비싸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어리니까 성인보다 당연히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태아보험이 원래 되게 저렴한 보험에 속했었는데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얼마 정도 해요? 했을 때 저는 한 6만 원 정도면 100세 만기로 튼튼하게 준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 워낙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6만 원이면 설계가 가능했었던 부분도 지금은 한 10만 원 정도 가량 네. 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100세 만기에서 30세 만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물론 사람의 스타일이나 입맛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요즘 많이들 가입하시는 추세로 봤을 때 한 30세 만기로 구성하시는 분들은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100세 만기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8, 9만 원 정도 준비하시는데 이거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꼭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조금 더 저렴하게 원하시면 얼마든지 설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진단비를 조금 조절을 하면서 보험료를 맞출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저희에게 문의 주시고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아보험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어떤 점들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실시간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요. 네네. 네. 시청자님 보험 문의하세요? 네네.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40살이요. 40 되셨어요. 네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아픈 데는 없습니다. 약 드시는 것도 없으시고요. 예. 남자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냥 어머니 친구분이 그냥 사인하라 그래서 네. 그냥 사인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별로 보장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돈이 네.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23만 원 정도 내시는 그 보험료가 부담이 좀 되시나 봐요. 네네. 혹시 주요 담보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판단을 만약에 전문가께서 하시면 유지하실 정도는 되시는 겁니까? 네,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러세요?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저희가 그럼 갖고 계신 보험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총 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차례차례 좀 볼게요. 가장 최근에 교보생명에서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요. 또 2014년도, 2008년도에 우체국에서 보험 가입을 하셨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 홈케어 건강보험에서 총 보험료 23만 4천 원 가까이 납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올해 40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주요 보장 내용이 궁금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지문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총 가지고 계신 보험이 3가지예요. 네. 지금 예전부터 차곡차곡 한 5년 정도 단위로 하나씩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보시기에 어떤 보험이 가장 부담스러우세요? 가장 돈 많이 나가시는 거? 네, 교보생명? CI 종신보험이라는. 그쵸. 근데 인터넷 한번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CI 보험에 대해서. 네. 찾아보셨어요?
좀 안 좋다는 얘기만 많아서. 그쵸. 그러니까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한 번씩 다 찾아보셔서 많이들 아시는데, 일단은 제가 이 CI 종신보험 제외하고 그 전에 가입하셨던 우체국보험 2가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네. 이 우체국보험 2가지 보시면요. 하나가 실비보험이에요. 이거는 딱 단독으로 하나는 실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실비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 병원비 나오시는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보장받는 실비보험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홈케어 건강보험이거든요. 네. 근데 2008년도 한 10년 전쯤에 넣으신 건데 이때 당시에 우체국 보험은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만 원대 납입하고 계시는데 20년 납 지금 80세 만기로 만기가 조금 짧으신 게 조금 흠이긴 한데 보장 내역을 안에 들여다보시면 암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급성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진단 자금이 3대 진단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수술비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술비가 50만 원에서 1, 2, 3종이 300만 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회당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제 상해, 제 장해 이게 구성이 5천만 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율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납입했던 주격보험료 100%로 환급받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만 원대 지금 현재 유지 중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세요. 왜냐면 지금 그냥 비갱신형으로 그냥 환급 안 받으시는 걸로 하셔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예, 만기가 좀 짧으셔서 그렇지 그냥 요거 유지하시면 되시고요. 이 두 상품은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조금 아리송하셔서 이제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쪽에 전화하셔서 네. 교보생명 CI 종신보험 이거 작년에 준비를 하셨어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사망보험금 보면은 주계약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재해로 사망하시면 1억 원 더 나오게끔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수술비 특약, CI 추가 보장 특약, 암치료 특약, 입원 특약을 넣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3년 갱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예, 그러네요. 예.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일단은 CI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주계약 5천만 원은 사망보장이에요. 언젠가 네. 시청자님께서 사망을 하시면은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나가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요. 그런데 내가 중대한 질환에 걸리면은 사망보험금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을 미리 땡겨서 진단자금으로 줄게 이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납입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 약 한 1.5배 정도 비싸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그리고 납입기간이 30년 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네. 그러면은 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시청자님께서 지금 70세 정도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시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받으셔야지 지금 지급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중대한 그것만. 네네. 그 인터넷 찾아보셨으면은 왜 이 사람들이 왜 CI 보험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받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 중대한이라는 그 단어에 부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암이면 안 되고 그냥 뇌졸중이면 안 되고 그것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졸중이어도 돼야 되는데 뇌졸중이면은 신체 마비가 4분의 1 이상 와서 계속 영구적으로 신체 손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급성 심근경색증이면은 그 조직에 괴사가 있어야 되고 흉통이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이런 전제 조건이 계속 붙잖아요. 그래서 이게 받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또 네 가지 지금 질병 쪽에 해당하는 수술 특약이라든지 CI 추가 특약이라든지 암치료 입원 특약 이런 게 다 갱신형이에요. 실질적으로 30년 납이지만 요 특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속 보험료가 상승되시면서 보장 받으시는 끝날까지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 계속 내야 된다고요? 네네. 이 부분은 계속 30년 납이 아니고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그 납입이 3년마다 이 보험료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연령이 상승되시면은 질병적으로는 더 발병하실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보험료 계속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18만 4천 원 정도 납입하시는데 이게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저 같으면은 일단 사망보장도 필요하시고
진단 자금도 필요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라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일단은 보장 범위도 좀 넓게 하셔서 보장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그리고 사망도 보장을 받게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돈으로 좀 바꿀 거고요. 납입 기간도 실질적으로 30년 너무 길잖아요. 네, 길어요. 네, 그리고 총 납입 보험료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할 거고요. 오늘 제가 플랜해드렸던 그 상품이 지금 현재 좀 많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상품으로 하시면은 뭐 암 3천 정도 넣고, 뇌졸중, 뇌혈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넣고요. 각종 수술비 다 넣고요. 왜냐면 지금 네.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우체국 보험에도 굉장히 1종이 50으로 굉장히 잘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셔서 구성을 하시면 7만 원대가 나와요. 20년 납 100세를 하셔도요. 7만 원이요? 예, 7만 4천 원, 7만 5천 원 정도 금액이 나오시거든요. 아, 예.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요. 그래서 암 3천에 이대질환은 각각 2천 정도씩으로 잡고요. 이거는 더 높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잡고 지금 사망 보장이요. 혹시 원하시면 종신으로 가져가셔도 되시고요. 네. 종신으로 5천 정도 잡으시면은 한 1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납입보험료랑 동일하게 되시는데 사망도 받고 진단자금도 받고 같이 나오시는 거고요. 아니시면은 그냥 정기보험이라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사망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네. 현재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 5천만 원 기본으로 잡혀 있잖아요. 요거 1억 정도 잡으시면 한 3만 원대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한 65세까지 20년 납으로 하셔서 사망을 잡으셔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 정기보험으로 그렇게 해서 바꾸시게 되시면은 납입보험료가 한 8만 원, 7만 원 정도는 좀 세이브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납입 기간도 줄어들고 비갱신형으로 바뀌시는 거고.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좀 바꾸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면은 뭐 부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납입 기간도 많이 줄어들고요. 네네. 보장 범위가 일단은 틀려져요, 시청자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솔루션을 해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직 젊으시니까요. 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정지문 전문가께서 지금 조언하신 내용 기억하시고 네. 리모델링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네. 거 있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나이가 50살인데요. 네. 이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뭐, 이렇게 LIG 손해보험, 뭐, 교보생명 큰사랑 CI보험, 삼성화재 플러스 통합보험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따져보니까는, 뭐, 보험료도 많이 나가는 것 같고, CI보험이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이것 좀 상담 좀 한번 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러세요. 네, 저희 네.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2010년도부터 보험 가입을 한 건 한 건 하셨던데 그 이후로는 리모델링을 받거나 그렇게 특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예,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러세요. 아는 지인한테 다 들은 거라 네네. 확실히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그냥 들었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아픈 데는 없어요. 약 드시는 건요? 약도 먹는 거 없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예,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50살이에요. 앞서 말씀 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네네. 적어놓고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 조병욱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보내주신 증권 이렇게 정리해본 건데요. LIG 손해보험, 닥터플러스 보험, 교보생명에서 큰사랑 CI보험, 삼성화재 플러스 통합보험 이렇게 세 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이세요. 한 달에 30만 원 좀 못되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셔서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셨거든요.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올해 50살 되신 여성분이시고 건강상태 좋다 하셨고요. 보험 가입 잘 돼 있는 건지 알고 싶다 하셨거든요. 조병욱 전문가 연결해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머님 말씀 주신 대로 LIG 손보, 교보생명, 삼성화재 요렇게 구성해 주셨는데 일단은 네. 구성에 그 자체로서만 봤을 때는 있을 건 다 있어요. 실비도 있으시고 뭐 3대 질병, 그리고 사망,
뭐 실비 그리고 또 뭐 상해, 질병 이런 보험들이 다 있으세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씩 손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사망 부분이랑 3대 질병일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순서대로 LIG 거 닥터 네. 플러스 지금은 사명이 아마 KB 손해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먼저 네. 한번 좀 봐드릴게요. 일단은 네. 보장 구성은 가장 중요한 의료 실비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의료 실비는 네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의료 실비보다 더 좋으신 것 같고, 그리고 네. 3대 질병, 암, 뇌졸중, 심근경색 요것도 다 있으시고, 일상생활 네. 배상 책임이 1억 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걸로 네네. 봤을 때 너무나도 잘 가입하셨고, 의료 실비를 네.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네. 잘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진단금들이 이제 1,000만 원씩 있으세요. 근데 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진단금 1억 정도씩까지는 준비하지는 않지만 요즘에 많은 병원비가 많이 저렴해지셔서, 그리고 또 실비에서도 병원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진단금들을 뭐 1억 5천만 원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이후로 삼성화재나 교보생명으로 좀 진단자금이나 뭐 그 외적으로 좀 보험을 준비 더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랬을 때 일단은 교보생명, 그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CI 보험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진단자금 보험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사망보험인데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일부 사망금의 일부분을 먼저 선지급해주는 보험이에요. 근데 사망금 자체를 뭐 받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뭐 보상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중대한 질병이잖아요. 이 중대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한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 쉽게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조건에 특약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청자님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보험을 좋아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화재 거 플러스 통합보험, 여기서도 3대 질병 보험이시거든요. 암진단금 있으시고 뇌출혈, 심근경색, 그리고 입원 일당 2만 원씩. 뭐 진단자금도 괜찮고 입원 일당도 있으신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3년 갱신형이에요. 그러니까 3년 갱신형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은 뭐 보험료를 뭐 7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 뭐 3년 뒤에는 조금씩 오른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7만 원도 갱신형으로 구성했을 때 비싼 보험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2만 원 정도면 설계가 가능한 보험인데 아무래도 이게 적립보험료라고 해서 보장 정말 보험료는 2만 원인데 이 적립보험료 5만 원 정도가 저장이 돼 갖고 나중에 만기 시에 돌려받는 만기 환급형으로 이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거 100세 만기 상품인데 100살 때 돌려받는 돈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립보험료 요거는 좀 빼셨으면 좋겠고, 요거 하나 더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갱신형이세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100세 만기라 20년 난 100세 만기라 갱신형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위에 맨 위에 기본 계약은 20년 나 100세 만기라서 많은 분들이 맨 위에는 이제 비갱신형이라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특약들이 3년 갱신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3년 갱신이니까 저렴하거든요. 갱신형은. 그래서 이제 갱신형 내 거 싸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게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반대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제 고객님 실제 사례예요. 삼성화재 이제 5년 갱신으로 준비하셨던 분이 50세 때는 이제 8만 원으로 준비하셨는데 5년이 지나니까 10만 원이 되셨어요. 근데 또 5년이 지나니까 이분이 17만 원 되셨거든요. 60세가 되실 때 많이 올랐죠. 근데 첫 번째 문제점은 이 아버님이셨거든요.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시대요. 근데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아버님은 이제 경제보다는 이제 은퇴를 조금 앞두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신대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이 17만 원이라는 보험료도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이 보험료는 5년마다 계속 오른다는 거죠. 사망 시점까지.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갱신형보다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좀 비갱신으로 가져가셨으면 해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봤을 때 LIG, 교보생명, 삼성화재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LIG 손해보험은 가입하신 내용 너무 잘 가입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좀 유지하셔야 되지만 좀 보완 추가적인 가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교보생명 큰사랑 CI보험, 어머님께서 사망금에 크게 좀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면
과감하게 해약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혹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망금이 그래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신다면 이렇게 종신보다는 정기보험을 이용하시면 보험료를 훨씬 더 낮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화재 플러스 통합보험, 요거는 갱신형이고 지금 적립금도 있고 이거 그냥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우리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정하에 좀 정리를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만 듣고 바로 해지하시면 절대 정말 큰일이 나고요. 네, 제가 나중에 추후에 방송 마치고서라도 어머님 건강사항을 제가 확인해드려서 새로운 보험에 가입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건강검진 해보고요. 아니, 검진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보험회사의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이라고 간단한 이제 설문사항들이 있어요. 요것만 대략적으로 답변 주시면 어머님이 가능한지 만지 요거는 좀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 기존의 보험 2개를 정리하고 1개만 가져가면 한 58,000원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어머님이 부족한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됐을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하더라도 68,000원, 뭐 7만원 조금 안 되게 요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거 2개를 좀 정리하고 요렇게만 가져간다고 했을 때 보험료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뭐 15만원, 18만원, 2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거고요. 갱신형이었던 부분들이 비갱신형으로 바뀌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청자님 어머님의 건강사항이 가장 중요할 거고 요게 새로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때 조금 정리해서 리모델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네, 조병욱 전문가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 곱씹어 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이번에 문자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929님께서 길게 남기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딸아이 보험 문의드립니다.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을 9년째 납입하고 있습니다. 총 납입 기간이 53년이고 납입보험료는 10만 원 정도, 10만 1,800원입니다. 유지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남기셨는데요. 비전문가인 제가 들어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지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이게 아마 딸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10대 때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우선 80세 납 정도로 측정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딱 봐도 납입 기간이 너무 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납입보험료도 저렴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변액 CI라는 게 지금 또 함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증권을 받아보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리모델링 포인트인데요. 건강 상태를 보셔야 되세요. 건강 상태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알려주셔야 되시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CI 보험에 너무 납입 기간이 길고요. 일단은 불필요한 특약을 제외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살려서 가져가셔야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납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줄여서 살리는 부분만 살려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큰 좋은 팁인데 금액적으로 지금 현재 따님께서 20대라고 하실지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20년 납 기준으로 완전 풀보장 가져가셔도 굉장히 넉넉하죠. 그래서 일단 건강 상태를 염두해 두셔야겠지만 저는 건강하시다면은 좀 정리적으로 의견을 한 표 드리고 싶네요. 네. 아마 4929님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따님께서 건강하시다고 하면요. 전화 한 통 주십시오. 저희 리모델링을 꼭 한번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병욱 전문가께도 문자 여쭤볼 텐데 0705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자주 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이 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보험은 필수고 운전자는 선택이죠.
그렇죠. 자동차 보험이 이제 의무 가입 대상인데 네네. 일단은 가장 차이를 좀 쉽게 제가 되게 어려운데 되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람을 다치거나 물건 혹은 뭐 내가 다쳤을 때 자차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민사적인 책임만 해결이 돼요.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가 운전을 했을 때 대인은 무한으로 들어놓고 이제 자동차 보험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 네네. 사람 다친 거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무제한으로 보상을 해주면 사망사고가 났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다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형사적인 합의금도 봐야 될 거고 우리나라에다 벌금도 내야 될 거고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변호사도 선임을 할 거라는 거죠.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에요. 근데 사실 사망사고는 일어날 확률이 좀 드물고 네. 좀 극단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뭐 중상해 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 이런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게 되는데 이럴 때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좀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11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운전 중에 하면 안 되는 요소들 있잖아요. 과속, 음주운전. 신의반, 네네. 음주, 뭐 뺑소니, 무면허 요거 있는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보상이 안 되고요. 네네. 그 나머지 사항들로 인사사고가 났을 때 저희도 나라에다 벌금 내고 형사합의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가장 많이 보상을 받아가는 사례가 뭐냐면요. 저희가 교차로 사거리예요. 근데 우회전은 사실 신호가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회전을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횡단보도가 있었던 거죠. 사고가 잦죠.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횡단보도 위 인사사고는 벌금이 과태료가 바로 150만 원이 나와요. 네네. 이거를 가장 많이들 그러면 안 되지만 보상을 많이 받아가세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필수적인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운전자 보험 따로 가입하면 10,000원, 15,000원 이렇게 하는데 통합보험 준비하실 때 같이 준비하신다고 하면 뭐 4,800원, 5,000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니까 넣으실 때 같이 넣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희 벌써 마쳐야 될 시간 됐거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 방송 중에 못 다 풀어드린 내용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연락 주십시오. 봐드립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013-3366-0110번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